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아, 잠깐만요. 카메라를 약간 좀 나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는 어제 무사히 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서울 도착 기념 첫 방송을 서울에서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 좀 끊기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육칠은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사백인영님 반갑습니다. 최명수님, 안녕하세요. 하여튼, 천재 한동훈, 억가는 모질이, 떨거지들 질투나고, 배 아파서 폐악질, 맞습니다. 샤머님, 한토영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역시, 동훈님은 대인배, 샤머님, 모두들 반가워요. 예,
화자님. 한동훈만 지지한다. 오늘도 조리퐁 먹었어. 조리퐁 새우깡. 새우깡, 새우깡 맞죠? 음. 조리뽕, 이게 흔들어서 먹었던 게 뭐였더라? 뭐 이렇게 섞어갖고, 조리뽕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쨌든 간에 덕분에 과자 회사들이 대박이 났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9월 8일 방송 서울 도착 기념 방송입니다. 서울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는 방송. 예. 치명적인 일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정청래의 결단. 그 의미는 물음표 땡.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요 이렇게 치명적인 내 인생에 데미지를 입을 만큼 그런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내 인생을 위협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사건들은 사실은 큰 데에서 터지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치명적인 사건이 터질 수 없는 이유,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분명히 뭐 문제가 될까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계속 워치아웃을 하잖아요. 계속 그걸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찾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설사 빵 터진다 해도 그렇게 내 인생에 치명적인 데미지는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러니까 안 좋은 데미지죠. 안 좋은 데미지, 아주 치명적인 거를 입는 건 뭐냐면 사소한 거에서 터지는 거예요. 항상 결정적인 일은 사소한 거에서 터지는 그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오늘에 나온 기사 중에서 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사소한 일을 갖다가 개무시하다가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그런 그 데미지를 입었다. 그런 겁니다. 아, 최명수님, 솔직히 저렇게 똑똑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천재 한동훈 대표가 썩어진 정치판에 들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 아, 정말 우리가 이게 정치 역사가 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정치인일수록에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정치인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일본하고 한국이 약간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 선생님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대우가 좋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교대 경쟁률이 뭐 6대1, 7대1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 되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일본의 그 역사를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저간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다가 일본은 공무원 대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기업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한국은 선생님들의 대우가 안 좋아지면서 똑똑한 선생님들이 학원가로 다 빠져나갔어요. 저를 가리키던 그 유명한 선생님들 학원, 옛날에 종로학원, 대성학원에 가면 다 계세요. 글로 다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어떤 분위기를 갖고 근데 이 정치를 보면 그 옛날 뭐 우리가 뭐 주먹깡패 뭐 무슨 뭐 이기붕인지 뭐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그런 그 잡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런 책들이 왜 그렇게 유행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잡지들이. 그래갖고 뭐 정치 카페 뭐 무슨 김두한 뭐 이기봉 뭐 이런 이제 주제로다가 해갖고 김두한의 정말 고우영 씨인가요? 그걸 갖다가 그린 분이 지금 다 돌아가셨겠네. 그때 한참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치한다 그러면 다 뭐 깡패 내지는 다 뭐 이렇게 전과자 내지는 뭐 운동권 전과자죠. 예. 그런 사람들만 다 잔뜩 가니까 이 정치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갖다가 한동훈 같은 엘리트들이 정치판으로 들어가는 그 토양이 돼 있으면 그런 문화였으면
한국 정치가 지금처럼 개판이 되지 않았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육전사는 저는 새우깡 좋아합니다. 예, 저도 새우깡 좋아해요. 아, 맞아요. 그게 흔들어서 먹었던 게 새우깡이구나. 한동훈 대표가 라방하면서 새우깡 순한 맛하고 매운맛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예, 최명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제 그거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기사를 보면서 왜 이걸 공통 주제로 뽑았느냐? 치명적인 일은 사소한 일에서 터진다.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담배꽁초 있잖아요. 사람이 그 젊은 친구가 담배꽁초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니까 그걸 보고서 그 지나가던 경찰 두 명이 그 온 거예요. 이게 경범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담배꽁초를 아무래도 막 버리면 경범죄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이 다가오는 거 보고 갑자기 정말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일단 경찰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가 무려 1300,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1300명이는 무려 177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배자였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담배꽁초, 사소하게 그냥 담배꽁초만 하나 버리지 않았어도, 아니, 잘 도망 다녔는데, 여태까지. 잘 숨어 다니고 잘 그것도 177억이나 띵겨 먹고서 잘 도망 다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소하게 버린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덜미가 잡혀갖고, 완전히, 깜빵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전혀 그 예상하지 못한 그 사소한 일에서 큰일이 터진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기사가 났느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15년을 갖다가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뭐 오갈 데 없는 그 버려진 아이를 갖다가 근데 정시 입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데려다 키운 거예요. 정으로. 정으로 데려다 키웠는데 그 15년이 이제 지난 거죠. 15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 어머니가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가 이 얘기를 해갖고 이게 갑자기 뺑 눈이 돌아가고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갖다가 살해를 했다. 네,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뭐 살해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 되게 제가 인간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보면 사람들이요 상처 입는 거는 집에서 입는 경우가 80%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무슨 직장 상사한테 하고 뭐 누구한테 뭐 성추행을 당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추행 관해서는 이 조국당 얘기를 갖다 좀 이따 할 텐데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그런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집과 밖을 구분하자면 밖에 나가서 상처를 입는 그런 거보다는 집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뭐 동생으로부터 기타 등등 자관 집 안에서 일어나는 뭐 거기다가 뭐 이모 고모 다 합쳐갖고 어쨌든 이 가족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는 상처가 이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들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양보우 얘기한 것처럼 아니 형은 쉽게 해서 형은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형은 이런데 왜 너는 왜? 또 반대로 야 오히려 동생은 이렇게 잘하는데 형이 돼갖고 왜 언니가 돼갖고 왜 누나가 돼갖고 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그 자식들끼리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거는 뭐 얼마나 속상해서 그랬겠습니까만 그거는 정말 아주 아주 안 좋은 그런 행동이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히 그 인연을 끊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 남매, 자매 사이를 다 갈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왜? 나는 내 형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거냐. 나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비교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뭐 이게 뭐 형제까지만 또 비교합니까? 또 그렇잖아요.
야, 보니까 친구 아무개는 이번에 1등 했던데, 너는 왜 성적이,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비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걸 갖다가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기준에 이게 잘해야 된다. 자기 기준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소한 것들이 평소에 얘기했던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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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갖고 그게 이참에 이제 폭발한 거죠.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번만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패턴을 보면은 뭐 모르긴 몰라도 한 수백 번, 수천 번은 하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부터. 뭐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형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형은 사고를 안 치는데 너는 왜, 뭐 이거 계속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평소에 던졌던 그 사소한 이런 몇 마디가 결국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꾸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이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테니스, 여러분 그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별로 놀 게 없어갖고 그 중에 하나가 테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한때 제가 한 20대, 뭐 10대, 10대, 20대 그게 한국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테니스예요. 지금은 그렇게 테니스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동네마다 그때는 테니스 코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뭐야 테니스 거기 뭐 무슨 되게 사장님들을 갖다가 거기 회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야 뭐 밥도 사주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그 회장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테니스를 갖다가 배워라. 그래서 테니스 코트장에 가갖고 테니스 윌슨 라켓 을 갖고 테니스를 갖다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니스 그때는 뭐 윈블던 테니스 그러면 정말 만사 제껴놓고 다 영국 윈블던 테스트 굉장히 유명해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 US 오픈이죠. 미국에서 하는 US.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경기가 이 세계의 대결이었대요. 이 남자 단식인데 정말 화제의 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여러분. 그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축구나 야구나 이런 뭐 테니스나 이런 걸 중계를 해주잖아. 다 중계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왜 그 복잡한데 그 사람들 많고 차 밀리고 그러는데 왜 현장 가서 그냥 TV로 그냥 큰 TV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다 자세히 알려주는데 왜 그렇게 굳이 가느냐? 근데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뭐 야구나 축구나 테니스나 어쨌든 뭐 농구나 이런 경기를 갖다가 현장에서 보는 거는요, 이 TV로 보는 거하고는 정말 180도 다른 그런 감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싼 값도 내고 현장 가는 거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농구 그 표 사갖고 미국인 친구들하고 농구장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야구 그 프로야구도 아니 아니 물론 한국에도 제가 야구장 가서 프로야구를 많이 봤죠. 뭐 이 중고등학교 때는 뭐 학생 야구가 또 유행했기 때문에 무슨 봉황기 고교 봉황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축구장 쫓아다니고 무슨 야구장 쫓아다니고 농구장 쫓아다니고 뭐 여러 거 이렇게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걸 꼭 보고 싶었던 건 뭐지? 이 세계의 대결을 갖다가 현장에서 보고 싶었다. 근데 보고 싶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아니, 대통령이 딱 등장하다 보니까 이 시큐리티 문제가 있잖아요? 보안의 문제? 그러니까 다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지, 결승전이면은 정말 수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일일이 다 금속 탄식에 설치해갖고 가방 검사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시에 경기가 2시 48분,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한 사람들 말해 보면 자기가 1시간 반을 줄을 섰는데도 그래도 못 들어갔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거예요. 경기를 못 봤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그 경기를 단순히 못 봤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표 값이 문제인 거죠.
왜냐면 이 항상 보면은 이렇게 뭐 S석이 있고 A석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마다 좀 가까운 자리는 엄청 비싸고 이게 뷰가 좋은 자리는 엄청 비쌉니다. 야구장으로 보면 저 끝에는 싸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싼 티켓이 한 2, 3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이 결승전의 티켓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이 비싼 좌석은 2천만 원 이상 주고 산 사람들이 있답니다. 2천만 원. 그게 무슨 자기가 표를 못 구해갖고 웃돈을 얹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에 그렇게 나오네요. 2천만 원 이상 주고 산. 근데 그걸 갖다가 그 경기를 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자했는데 아니 트럼프 때문에 경기를 그렇게 내가 못 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왜 현장에 가서 이런 경기를 보느냐 하면은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경기만 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일종의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영화를 갖다가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화 시간이 만약에 1시다 그러면 1시 한 10분쯤 늦게 들어가갖고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일찍 들어가갖고 끝까지 다 보고 나오거든요. 왜? 이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 대형 스크린에 광고도 하죠. 예고편도 해주죠. 뭐도 해주죠. 그 보는 그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장을 가면요, 뭐 응원하죠. 예, 뭐 야구, 축구, 뭐 응원단 있고 치어걸들 나와서 하고 뭐 행사하고 그 일종의 축제거든요. 이 US 오픈도 일종의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전후를 갖다가 즐기려고 그 비싼 돈을 주고 가는 건데 전후를 즐기는 건 고사하고 경기도 못 봐, 경기도. 앞에 한 40분을 갖다가 잘라 먹었다는 거야. 들어가니까 이미 경기가 한 40분 지나갔다는 거지. 와,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표를 갖다가 환불을 해달라, 뭐 해달라. 또 트럼프가 나오니까 뭐 우야유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약간 지금 정치 좀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사실 트럼프가 가지 말았어야죠. 이 민감한 상황에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테니스 결승전을 보겠다는 그 이기념으로 나갔다가 완전 트럼프 스타일인 거죠. 야, 그거 내가 꼭 봐야겠으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다 해갖고 예매해서 좌석 만들어. 온 가족이 왔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냥 아주 진을 치고 왔어요. 사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소한 그 US 오픈 결승전을 보겠다는 사소한 그 사심 때문에 완전히 트럼프 지지율이 더 꼬라박았다. 아니, 그거 집에서 보면 안 됩니까? 예, 꼭 가갖고 이렇게 꿰빵을 쳐야겠습니까? 정말 큰일은, 사실 그 치명적인 큰일은 사소한 거에서 터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저는 요새 이분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랬어. 근데 역시 사고를 쳤습니다. 김민전. 김민전이 사고 많이 쳤죠. 뭐 인터뷰를 갖다가 무슨 백골단인가 뭐 그거 또 해갖고 사고 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모르쇠. 그런 단지쯤 몰랐다. 모르쇠로 했는데 왜 또 조용한가 싶었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사고를 쳤습니다. 김민전 어디 갔냐? 왜냐하면 지금 김형석, 이분이,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오르잖아요. 내려와라, 뭐, 왜, 지금 쐐기밖에 하고 있느냐, 사표를 내라, 이게 말이 많고, 또 이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국회 소통관에다가 그 어레인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민전이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예약을 잡아줘야 할 수 있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소통관에서 뭐를 하려면 현직 국회의원이 자리를 갖다가 예약을 해줘야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 거야. 무조건 국회 소통관은 이 예약을 해줘야 돼요. 현직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 장미전이 예약을 한 거야. 김영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날 줄 몰랐던 거지. 무슨 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예약을 해줬겠죠. 예.
아이고, 찰스님, 잘 오셨네요. 예. 서울에 오신 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찰스님. 무사, 무사히 서울 도착인 걸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장민전이 왜 조용한가 싶었더니 오늘 또 대형 사고 한번 쳤다. 그러니까 뭐예요? 김민전이 그냥 도망가 버렸다. 기자회견을 갖다가 듣고 있다가 뭐 난리가 나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는 짱돌 맞겠구나 하고 그냥 중간에 도망가 버렸다. 퇴장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가 이게 이제 또 이게 뭐예요? 사소한 사소한 자기 방어하다가 정말 대형 사고 친 이런 케이스인데 이준석이 저는 이재명 가는 거 처음 봤어요. 혹시 여러분 공식적으로 본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준석이 이재명을 갖다가 어떻게 깠나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뭐 여러분 혹시 이준석이 이재명을 깐 게 기억이 나면은 채창에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숫자가 좋네요. 지금 77 행운의 숫자 77 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2,000명에서 지금 정체 상태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한 300여 명 되는 뭐 현대, 뭐 LG 이런 공장 짓다가 지금 깜빵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그것도 300명이나 한국인만 450명 중에 끌려갔는데 그중에 300명 정도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나갖고 이게요, 이 정부를 갖다가 믿지 못해갖고, 지금, 이 소식을 들어보면,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왜? 이 이재명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갖고, 뭐, 뒷짐지고 하세월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변호사비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갖다가 못 믿으니까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갖고 지금 변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두 사람, 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변호인을 사갖고 그러니까 변호인 한 사람이 뭐 5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해갖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왜냐하면 이게 나오더라도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 일을 하다가 지금 이게 회사 일을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국가 일을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재명한테 욕을 했습니다. 700억 달러를 갖다가 투자해라. 이렇게 욕을 했어요. 뭐 거기 보면 뭐 9,500억 달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7천억 달러 지금 뭐 이렇게 그 방송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9,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00조. 정말 우리 국가 예산의 2배입니다. 1년 예산의 2배예요. 1년 살림 예산에. 지금 그런 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재명을 압박하고 이재명은 한국 정부를 아니 한국 기업들을 압박한 거죠. 아니 어느 누가 지금 미국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트럼프가 이재명 압박, 이재명이 삼성 압박, 또 기업 압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은 그럼 공장을 줬어요. 그렇게 해갖고 뭐 현대고 뭐고 LG고 뭐고 뭐 하나고 삼성이고 공장 짓는 그렇게 해갖고 뭐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하고 실적으로 짓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급습을 해갖고 300명이나 되는 한국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워킹 비자가 없다는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다가 깜빵에 쳐갔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처럼 구박받 그렇게 창피 안 당하려고.
안 되기 위해서 실질적 협상을 전혀 못했나?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음. 이준석이 꼬집은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 국가는 아랑곳없고 기업은 아랑곳없고 국민의 안위는 아랑곳없고 오직 자기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젤렌스키처럼 무시당하고 까대고 그렇게 그런 장면을 갖다가 연출하기 싫어갖고 오로지 그냥 쎄쎄쎄쎄 중국의 쎄쎄쎄 하듯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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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뭐 다 얘기하세요. 더 줄게요. 더 줄게요. 하고 금액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투자 금액이. 맨 처음에는 뭐야 3,500억 달러로 합의받다가 무려 1,500억 이게 50%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1,50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 호혜를 갖다가 베풀면서 자기는 갖다가 이재명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결국은 뭐예요? 국가와 국민을 갖다가 외면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준석 얘기가. 그게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이준석이 이재명을 깐 걸 갖다 제가 처음 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방송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젤렌스키 안 되기에 집중했다. 거기에만 집중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이고 나라고 다 팽개치고 실질적인 협상은 전혀 못했다.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일하다가 깜빵을 300명이나 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더블루님, 구독 눌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블루님. 예,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방금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또 서울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두막님.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 그냥 개인 방어, 자기 방탄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똥칠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협상의 그 결과를 보면, 이게 딱 증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멕시코 쿼터 제한 없이 그냥 계속 뭐 쿼터 제한 없습니다. 쿼터 제한이 없다는 건 프리하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인력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신 불가요. 우리나라보다 못한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력으로 따면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멕시코, 캐나다만도 못한 협상을 했고 또 싱가포르는요. 이거 솔직히 이게 나라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그냥 도시국가입니다. 예? 무슨 뭐 연면적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크고 일본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그냥 도시국가예요. 일종의. 그런 조그만 나라들도 이렇게 협상을 잘 해서 예? 여기 보시는 대로 싱가포르 이렇게 협상을 해서 별도 쿼터를 갖다가 물려 연 5,400명을 갖다가 우리가 일하는 인력을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게 그렇게 협상이 돼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칠레도 연 1,400명은 밀어넣을 수 있고, 호주 연 1,500명을 밀어넣을 수 있는 쿼터를 갖다가 이미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취업 비자, 워킹 비자죠.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 H1B, H2B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 이 별도 쿼터가 없어. 쿼터 제한도 이거는 뭐 못 따냈고, 그다음에 별도 쿼터도 없이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스타라고 이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자요건 이스타라는 게 전자요건입니다. 미국 가려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그 이스타 그 페이지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필라이해갖고 딱 해서 거기다 뭐 얼마 내세요 갖고 돈 보내면 그 2년인가 주잖아요. 예? 그 유효 기간을 2년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여행 비자, 그 이스타 비자로 다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본사에서 가서 일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이재명이 개판을 치고 났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니까 민주당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윤석열 탓이다. 윤석열이 이거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잘한 거는 이재명이 협상하고 왔을 때 얼마나 그 언론이고 뭐고 이 협상 잘했다.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갖고 젤렌스키 그러면 안 까였다. 어쨌다. 아니 제가 그때 방송했죠. 안 까이는 뭐야? 돈을 갖다가 원 없이 퍼줬으니까 젤렌스키는 계속 욕을 했잖아요. 우리 도와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그냥 까인 거고. 이재명은 뭡니까? 말만 하세요. 뭐 얼마 필요해요? 그냥 내가 그냥
기업의 등을 쳐서라도 하고, 그러니까 1,500달러를 갖다가 더 얹어준 거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그랬더니만은 뭐 트럼프가 칭찬했다, 뭐 같이 활짝 웃었다, 어쨌다, 한국 언론이고 뭐고 앞장서서 이재명 띄우기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가 왜 칭찬했느냐?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고 결국 뭐야? 트럼프가 얻을 걸 갖다가 120%, 150% 얻었기 때문에 띄워준 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방송했습니다. 제가 방송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예. 정말 사소한 자기 방탄. 예. 그리고 또 이 사소한 일에서 터진다는 거는 바로 이거죠. 저는 정말 조국이 이번에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배렸다. 이번에 그 조국 당의 성추행 사건 이걸로 조국의 이미지 여러분 그 이재명이 누구죠? 이준석이 이미지를 갖다가 완전히 베린 게 바로 그거잖아요. 대전에서 무슨 뭐 성상납을 받았느니 어쨌느니 그때부터 완전히 이준석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미지가. 저는 이번 기회에 조국이 완전히 그냥 망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손편지를 썼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손편지를 갖다가 10장이 넘는 손편지를 갖다가 써갖고 조국이 감옥에 있을 때 그것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이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게 손편지까지 썼다. 10장이 넘는 손편지까지 써서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고 뭐 이랬고 그러니까 결국 조국당 아니냐. 조국당의 오너인 조국이 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탠스를 밝혀야 된다. 조국은요 다 개무시하고 다 깔아뭉개고 심지어는 제가 이 손편지는요, 조국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이미 전달이 됐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조국이 그 8.15 특사로 풀려나온 이후에도 외면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습니다. 만나자. 그래도 쌩까 아직도 안 만났습니다. 예. 아직도 피해자들을 안 만났어요. 계속 욕을 하는데도 피해자를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뭐예요?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결국 그럼 비당 대책위원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바로 거기 그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이 강미숙 고문이 지금 피해자 측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기 비대위원장 되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제3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 조기 비대위원장 맡으면 조국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다. 야, 정말 조국은 이 강미숙을 갖다가 아마 강미숙을 고문으로 세운 사람도 조국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조국 입장에서 아이고 내가 내 눈을 찔렀구나. 강미숙 같은 여자를 갖다가 고문으로 세우는 바람에 괜히 직책을 주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공경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탓을 하는 거죠. 어, 장미숙이 잘못이다. 그 사람을 세운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정말 이번에 조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갔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부가 총사퇴했다고 합니다. 예, 거기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갖고 현재 지도부가 총사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조국이 여러분 그거 생각 항상 조국 사태 났을 때도 그냥 그 뭐죠? 이 색을 갖다가 한쪽에 딱 내고 그 뒷모습 이렇게 연출한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본인이 찍었겠습니까? 뒷모습이 좀 멀리 된 뒷모습, 그 기억하시죠? 아니, 누가 찍어줬으니까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나가는 걸 갖다가 그 기다렸다 찍었다는 거지. 우연히 찍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연출을 갖다가 할 확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연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조국의 뭐 SNS에 이런 게 올라와 있다니. 그러니까 경청하겠다 이거야. 나는 경청하는 사람이다 이거지. 예? 이런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게 조국이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조국이 말한 거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지금 그 이규원이 그
사무부총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무총장도 사퇴를 했고, 뭐 전원이 다 사퇴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여기 전자가 붙었죠. 현이 아니라 전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강미정 대변인이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노래방 갔다가 성추행, 그 노래방 간 그 이유는 뭐냐? 조국이 실형을 당한 그날 우리가 좀 그래도 맥 빠지지 말고 으쌰으쌰 해갖고 당을 지켜야 된다라고 단합대회식으로 간 노래방에 누가 갔느냐? 윤재관, 이규원, 여기 하는 그 이규원 부사무총장, 김보혁, 강미정 대변인, 이게 고위 관계자들하고 다 이렇게 당직자들이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러면 그 이규원이라는 애는 뭐예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강미정의 성추행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노래방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게 성추행이 무슨 범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규원이. 예.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분위기 다운돼. 저녁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근데 노래방에 방문한 사실 안 밝혔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규원이 노래방 같이 참석했었네? 현장에 있었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모여갖고 정치를 하는데 이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야, 정말 어처구니 없다. 예, 사필경이 성비위가 아니고 범죄죠. 예,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미국에서 사시는 그 한국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되게 이렇게 거기 이민 가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을 초청하잖아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섯 살, 네 살, 다섯 살, 이렇게 귀여운 그 꼬마애들, 여자애고 남자애고 있으면, 아이고, 머리도 쓰다, 아이고, 귀엽네. 하고 볼도 만져주고, 볼도 꼬집고. 이게 문화잖아요. 한국의 문화. 그러니까 미국 가갖고 그 미국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는 정말 인형 같아요. 이게 커면서 이렇게 막 얼굴이 번지고 이렇게 해갖고 좀 사람이 약간 좀 미모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는요. 그 미국 애들이 정말 인형같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그냥 미국 애들한테도 아이고 뭐 귀엽다 어쩌다 한국식으로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그러다가 고소고 이게 성추행이거든. 미국에서는 이게 큰 성추행이야. 터치하면 안 돼요. 예. 터치하면 안 돼요, 절대. 예. 그리고 뭐 함부로 뭐 섹시하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그 성교육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육천생 한동훈님, 단속당한 분들이 그냥 단순 노무자도 아니고 공장 짓는데 베테랑 엔지니어 및 숙련자 기술자잖아요. 필수 인력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투자해 주는 건데 정부 대 정부 간 사전 조율 자체가 없었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약점 많고 정통성 없는 적자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으니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고 저렇게 홀대 받아도 끽소리 못하고 망조네요. 바로 그 포인트예요. 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막 공장 짓다가 갑자기 무슨 폭발 사고가 났어. 폭발 사고 났는데 한국에 있는 전문가가 무슨 폭발 그런 관련된 전문가가 급파가 돼갖고 그냥 여행 비자로 와갖고 그걸 갖다가 그 해결하거나 점검을 했다. 이거는 내 이해를 가. 근데 이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 잡혀간 케이스는 뭐냐면 이미 공장을 갖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뭐 1년 플랜, 2년 플랜 공장 짓는 어떤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맞춰 갖고 현직 노동자도 고용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해당되는 그 전문 엔지니어들을 거기 출장을 보내서 출장이 단순히 뭐 하루 이틀 출장이 아니라 장기 출장인 거죠. 1년, 2년 이렇게 장기 출장하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무 대안이 없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이건 정말 초등학생도 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기절할 일 아닙니까? 예? 아니, 어떻게 이런 협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입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근데 입 꽉 쳐다물고 있어. 사태가 딱 져지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 이재명은. 예? 그냥 모르쇠로 나가. 예? 그리고 화제 돌리는 거 있잖아요. 화제 돌리기. 예? 그냥 이게 그 곤란하니까 화제 돌리기. 예. 제가 이 얘기도 나중에 할 텐데 이거 있잖아. 이 화제 돌리기. 이거 그 여당 야당 대표 갖고 그냥 웃으면서 껄껄대면서 야 앞으로 사회적인 자기 큰 막 엄청 통 큰 사람처럼 이게 화제 돌리기 하지 이게 지금 그 잡혀간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무 얘기도 안 해. 예? 여러분 만에 하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한가하게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렇게 불러갖고 한가하게 무슨 뭐 웃으면서 잘 지내라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한동훈 대표는요 모르긴 몰라도 그냥 뛰어갔을 거예요. 바로 비행기 타고 트럼프 만나러 갔을 거야. 어? 그리고 단판을 졌을 거야. 아니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 그럼 우리 투자 못해. 누가 망하나 보자. 아, 이렇게라도 얘기를 갖다가 뭐 멱살은 못 잡더라도 그냥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단판을 갖다가 져야 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뽑은 게 우리가 최고의 한국의 리더십으로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굉장히 통문사람처럼 여당 야당이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 얘기하고 정작 지금 중요한 지금 300명이 지금 깜빵에 들어갔고 쇠고랑 차고 발에도 쇠고랑을 차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정말 어이가 없다. 뭔 놈의 돈은 퍼줄 대로 퍼주고 정말 나 또 뭔가 얻은 게 그렇게 없는지 정말 신기하다. 제가 협상해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예. 여러분 자꾸 무슨 정치인들이 훨씬 낫지 뭐 누가 그래도 정치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치인들이 뭐가 나? 예? 아니 하는 꼴을 보세요. 아니 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천조를 갖다가 퍼주고 천조 원을 퍼주고 미국에다가 뭐 하라 그러면 저도 해. 여러분도 해. 왜 못해? 아니 천조를 퍼주는데 누가 그걸 마다할 거야? 예? 대통령이 가나 초등이 간 똑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도 마찬가지예요. 협상 똑같습니다. 그런 협상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정신을 뽑는 거는 뭔가 저보다 뛰어난 협상력을 갖고 뭔가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결과를 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털어갖고 월급 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합니다.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아이고, 시간이 벌써, 아유, 지금 열받다 보니까 시간이 뭐 정청래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정청래를 꼭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가 이렇게 결단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청래가 최강욱을 자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측하셨나요? 정청래가 최강욱을 갖다가 날릴 거다? 이거 예측하셨나요? 저는요, 정말 그 옵션, 가능성 중에는 하나로 내가 생각했지만, 설마 정청래가 그렇게까지 하리라. 이렇게는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말 방법을 썼습니다. 최강욱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자진 사퇴가 아닙니다. 예. 아니, 최강욱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강욱이 권력을 갖다가 누리고 싶고 뭔가 자기를 갖다가 과시하고 이런 거를 갖다 좋아하는 여태까지 최강욱의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자진 사퇴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진 사퇴 형식을 비루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청래가 결단한 거죠. 너 사퇴해라. 너 내가 자를래? 아니면 네가 그냥 모양 좋게 스스로 내려올래? 그러니까 최강욱 스스로가 아니, 제가 그냥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잖아요. 자진 사퇴 형식으로 취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정청래가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른 것뿐만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정청래가 그런 발언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정청래가 무슨 뭐 개돼지 발언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성비니 뭐니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문제를 키우느냐? 이 얘기는 최강욱 입에서 한 거지. 정청래는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청래가 결단해갖고 자르고 오히려 정청래가 내가 사과하겠다. 대신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이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주의 깊게 사필경님 최강욱 쌤통이다.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 이게 돈도요, 쉽게 벌면 쉽게 써요. 예. 돈을 갖다가 막 어렵게 성실하게 벌면은 그걸 저축을 하지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 똑같습니다. 예, 너무 자리를 갖다가 8.15 사면 되자마자 정청래가 왜 최강욱을 픽업하겠어요? 자기 대통령 후보 되는데 최강욱 같은 말빨 좋은 애, 그런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강욱을 갖다가 연수원장을 세워준 건데 이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연수원장 된 줄 알고 또 조국하고 나삼육 아닙니까? 친하다 보니까 조국 카바친다고 그 얘기 조국 당에서 했다가 결국 날아간 거죠, 자리가. 고 재령님, 한동훈 전 대표도 이쯤 되면 힘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젠 지칩니다. 정말 힘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힘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은 없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떤 전략이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를 보면, 전국 투어를 하면서, 예를 들어 뭐 한 지역에 뭐 4일,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머물면서, 우리가 북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뭐 민심을 파고들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게 베스트 초이스예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먹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야. 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동훈의 어려움, 고민. 예. 그 지금 묘하게 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자,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정청래를 예의 주셔야 된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최강욱을 잘라내고 최강욱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대신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두 번째. 왜 정청래를 또 예의 주셔야 되느냐? 지금 정청래는 이게 다 목적이 뭐겠어요? 차기 대통령.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완전히 드라이브 걸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국회에서. 정청래는 왕관을 썼잖아요. 자기가 그 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도전하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고려시대, 다이조시대. 그럼 뭐예요? 왕에다가 항명을 하거나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란죄, 쉽게 해서 내란죄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예. 그래갖고 뭐예요? 뭐 구족을 멸하는 그런 죄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영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조시대 얘기를 하면 영모입니다. 영모. 자, 영모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이분은 누구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이거요. 이게 박희승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도대체 이재명의 재가를 받지 않으면 이 내용으로 봐서 절대 이런 말을 갖다가 공개 석상에서 할 수가 없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 법원을 갖다가 개무시하고 그냥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해갖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판사들 쭉 해갖고 판결하겠다는 거죠. 특검법 세계를. 자,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도 작년,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올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났더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온 거와 헌법에 이렇게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에 자세하고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 키워드가 뭐냐? 지금 정청래 이퀄 누구라는 거예요? 윤석열. 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온 거와 정청래가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장악됐다고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갖고 밀어붙이려는 거가 똑같다. 이 얘기를 갖다가 박희승이 오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의 죄가 없이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정청래를 갖다가 윤석열하고 똑같은 놈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청래가 왕관을 쓰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국힘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주시려면 영모죠, 일종의 영모. 아니, 영모가 혼자 하면은 목이 날아가죠. 그럼 왜, 박희승이 왜 목이 안 날라고 버티고 있습니까? 그 뒷배가 누구냐? 이거는 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게 이재명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여기서, 내가 확실하게 내 스탠스를 갖다가 취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구나 하고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최강욱을 날린 거죠. 최강욱 날리고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 왜?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본인이 직권으로 그 사면되자마자 그 최강욱을 갖다가 그 연구원장으로 지명했으니까 내 손으로 얘를 갖다가 잘라내야겠다. 그래서 내 결의를 보여줘야겠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역모가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절대 내가 차기 대통령 자리는 누구한테도 양보 못한다. 이 시그널을 갖다가 강력하게 지금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이제 검찰청이 해체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제가 왜 컨설팅한 친구 중에 하나가 현직 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하소연을 한답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 무슨 논리로 검찰청을 갖다가 해야 되는 무슨 명분이 있는지 정말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소연을 갖다가 했습니다. 정말 검사들이 너무 답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이 통과가 돼요. 예. 9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다가 지금 이렇게 검찰청 폐지하고 이렇게 찢어발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청래가 무조건 밀어붙여서 된다는 걸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졸속이 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너무 빨리 했다가 이거 졸속으로 없앴다 뭐 했다. 이게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하자를 갖다가 이재명이 계속 외쳐댔습니다. 정청래가 왜 자기가 당대표 될 때 그 선거 공약이 크게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추석 전에 그 검찰청 폐지하겠다. 여러분 귀성길에 추석 귀성길에 라디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을 겁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국힘을 갖다가 해산시키겠다. 이 국힘은 존재하면 안 되는 당이다. 이거 크게 두 가지 공약을 걸고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밀어붙인 사람은요.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무조건 정청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지금 이게 검찰청 폐지가 추석 전에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검찰청 폐지의 공헌단 누구냐?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내 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고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성과를 낸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몸을 사리는 거죠. 네. 몸을 사리는 거죠.
괜히 자기가 잘났다고, 이거 내 영광이다, 내 덕이다, 이렇게 했다가,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니까, 이 후폭풍이 분명히 불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제가 공약을 했으니까 공약은 지켰다. 그게 강성 지지층이 확고한, 차세대, 그 대통령으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공은 다 이재명 대통령. 이건 이재명의 성과다. 이재명의 성과다. 이렇게 해갖고, 아주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청래, 무섭습니다. 예,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또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60년생 한동훈 님이 장문에 글을 써주셔갖고, 제가 일단은 이거 한번 읽고, 방송을 갖다가,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문의 글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저희도 1년에 한두 번 성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예, 이거는 의무예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오해받을까봐 여사원하고는 부득이한 업무 외에 대화도 자제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많으면 팔짱 낍니다.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좌파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내세우며 여성 남성 가르치는 분위기에서는 과하게 조심. 그런데 저 좌파들을 여차하면 성 문제를 정적으로 이용해먹고 성 문제를 제일 많이 저지릅 정말 성 문제는요. 물론 뭐 제가 방송한 대로 국힘에서 뭐 대전 어디서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정말 단골로 나오는 거는요. 좌파들이에요. 민주당 국힘, 조국. 예. 다 좌파들이 성 문제 때문에 뭐 직장 안에서 뭐가 어떻게 저쩌고. 여러분 운동권이요. 운동권에 혹시 그 아시가 모르겠어요. 걔네들은요. 대학 때부터 혹시 그 조금 관심 있는 그 운동권 대학 때부터 그냥 같이 자요. 무슨 이렇게 그 뭐 농을 나가잖아요. 그럼 남녀 숙소가 없어 그냥 같은 공간에 그냥 막 이렇게 같이 자요. 복잡해. 복잡해. 예.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알던 사건만 해도, 몇 개 있어요. 예. 아주 복잡해, 걔네들은. 그게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파들이, 너무 문란해, 솔직히. 아니, 이게, 뭐, 남녀가 사귀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사귀더라도, 그러면 클리어하게 하고 사귀어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뭐야. 난 이 대변인,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그러면 일단 다 교통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야 그 강미정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쁘다. 우리 사귀자. 그럼 뭐야 과거를 다 정리하고 뭐 이혼을 하던 뭐 전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던 꼭 깔끔하게 청산한 다음에 내가 정말 클리어하게 정산했으니까 미정 씨 저하고 좀 사귀시다.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 예? 아니, 왜 그렇게, 뭐, 두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이렇게 걸치면서, 이 여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예? 그것도 직장 안에서? 예?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재령님, 우리 스피커님들 힘들어 보이세요. 날마다 다른 말 해주는데 귀 기울여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 세례요한을 갖다가, 그 하나님,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 와, 정말 얘네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더워갖고, 에어컨을 켜야 되겠네. 열받아갖고, 땀이 나기 시작하네, 더워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채널 숫자는, 구독자는 작고, 그렇게, 뭐, 클릭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는 항상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이 써 있으면요. 이걸 갖다가 뭐 6개월 해도 볼 수 있고 1년, 저는 내린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보면은 지나가 보면은 다 그때 그 말이 맞아요. 예,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 그 메시아를 위해서 한동훈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 길을 갖다가 예비하는 길을 닦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 물론 세례 요한도 나중에 참수당해서 죽었지만 목이 잘렸죠. 예, 그 뭐야 그 여자애가 춤 한번 추고 목 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목을 줘버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재령님, 예, 그래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육천생 감독님, 저는 정내가 강하게 나올 때 조국과 조국당을 이참에 호남에서 싹을 자르고 와해시키는 동시에 조국을 사면한 책임을 물타기하고 정청래의 이미지를 각색해서 어필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입장에서 조국은 뭐예요? 경쟁 대상이에요. 아니, 언론에서도 그걸 알지 않습니까? 왜 급하게 조국을 갖다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2년형을 받은 사람 3분의 1밖에 안 살았는데 왜 급하게 이재명이 패키지로다가 조국 와이프 그다음에 최강욱을 그 같은 범죄로 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패키지로 사면복권 시켰느냐? 이건 무조건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 차기 대통령 후보에서 그건 언론에서 다 방송을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참에 조국을 갖다가 완전히 밟아놔야 돼요. 조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밟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조국과 정청래의 싸움에서 정청래의 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할 수 있느냐? 내년에 그 6.3 지방선거 있잖아요. 어차피 그때는 조국도 당대표로다가 조국당의 대표는 장관, 조국이 뭐 무슨 직책을 갖고 있던 무조건 조국의 당대표는 조국입니다. 그리고 정청래는 지금 민주당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의주시할 게 호남을 봐야 돼. 호남하고 서울을 봐야 돼요. 왜? 서울도 똑같습니다. 지금 분포가 국힘의원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돼. 조국당이 과연 몇 석을 갖고 오고 민주당이 몇 석을 갖고 오느냐. 이 싸움에서 보면은 이제 조국은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났구나. 정청래에 의해서 완전히 밟혔구나. 그 결과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이 숫자로 나타내리라.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거 기억하셨다가 지금 뭐죠? 지금 9월, 6월, 그러니까 10개월 이후 얘기를 갖다 제가 미리 예언하건데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제 말이 맞으면 만원빵, 만원빵 합시다. 예, 예, 동의합니다. 예, 김치현 생활동님.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검찰청 해제 공을 갖다가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 지금 입법이 통과가 될 텐데 추석 전에 이거를 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로 지금 이렇게 둔갑해 갖고 극찬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자, 드디어 오늘 여당하고 야당이 만났습니다. 왜? 정청래가 악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왜?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지 개돼지하고 하는 게 아니다. 결국 계속 쌩 까고 그렇게 무시하고 오늘 첫 번째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은 뭐라냐?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 먹기 시작했다. 왜? 그 옛날 이제 웅녀 얘기해줘. 곰이 여자가 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내줘라.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구냐? 마치 자기가 통 큰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 연출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정청래가 지금 굉장히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의 강한 면을 갖다가 지금 최대한 숨기고 정청래의 부드러운 면, 약한 면을 갖다가 최대한 높이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누구냐? 검찰청을 폐지한 거 강하잖아요. 강한 거는 다 이재명의 몫이다. 그리고 약한 건 뭐예요? 대국민 사과하는 거. 이 성추행에 대해서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악수 안 했다고 버텼던 그런 정청래가 아니라 웃으면서 반갑게 장동혁하고 악수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악수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고 마치 통큰 그런 이미지를 계속 지금 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뭐예요?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완전히 굳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차기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견제와 조국의 견제와 여러 사람의 견제가 있을 텐데 뭐 김경수가 됐건 뭐가 됐건 계속 잠룡들의 견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견제로부터 공격을 덜 받기 위해서 일단은 겸손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네. 일단 피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두 가지 이유다.
그래서 정청래가 무섭다. 정청래 뒤에는 누가 있을까? 김어준이 있지 않을까? 김어준이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코치해 준 거는 아닌가? 확인이 안 돼. 내가 김어준 옆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가 찍어봤을 때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스탠스가. 정청래의 스탠스가. 우리는 이 점을 갖다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 점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82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혹시 안 누르고 보신 분들은 아이고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서울의 또 첫 방송 아닙니까? 서울에서 서울 입성 첫 방송을 기념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10분 방송이 됐네요. 평소보다 되게 길어야 50분에 마치는데 완전히 시간을 초과해 갖고 오늘 방송이 됐네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한동영 채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구독 후원 기여보낸 계획은 없었고요. 슈퍼챗으로 미진호님, 엘리아님이 슈퍼챗을 주셨고 또 멤버십 후원 없었고요. 야, 그래도 미진호님이 제 체면을 살려줬네요. 미진호님이 슈퍼챗을 안 줘줬으면 완전히 다 빈칸으로 나갈 뻔했습니다. 음. 정말 그 엘리아님이 그 일본 분이신데 그래서 슈퍼챗도 일본 N으로 5,000엔 이렇게 쌓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큰 금액을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엘리아님의 그 아버님께서 외교관이신데 그 일본 분이세요. 네, 외교관이신데 갑자기 뭐 일본으로 후송이 돼서 지금 병원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합심해서 빨리 쾌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엘리야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또 엘리야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뜻하지 않게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하지만 서울 도착 기념으로 첫 방송 또 여러분께서 좋은 글을 또 많이 써주시고 해서 제가 정말 즐겁게 서울에서의 첫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한번 날 한번 잡아갖고요. 평일에 한번, 주말에 한번, 토요일에 한번, 평일은 무슨 요일이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 조금 지나고 제 스케줄 사실 제게 오면 굉장히 바빠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예. 지방도 또 좀 내려갔다 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봐갖고 날짜를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후반 부분에 가서 돌아가는 상황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오시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겠다. 그렇게 스타벅스 커피 대접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더블루님, 네,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블루님. 또 구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예, 월요일 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정기방송 오후 7시 30분에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오니까 인터넷 걱정 안 하고 방송해서 좋으네요. 필리핀에서는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막 떴다 붙었다 떴다 붙었다 막 이렇게 팝업창에 경고가 뜨고 그러면 참 마음 졸이면서 방송을 하는데 서울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참 좋으네요. 역시 인터넷 강국이다. IT 강국이다 생각합니다. 예, 오두막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두막님. 예, 육지연생 한동훈님,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